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북한 관련 글 리트윗 혐의로 국가보안법 혐의 기소됐던 박정근 씨 사건, 이게 무슨 사건이죠?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죠. 리트윗했다고 기소가 된 아마 세계 최초의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. 예. 이게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선전죄 위반이다 이래갖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예. 북한의 그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했다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기소했던 사건입니다. 예. 이때 박정근 씨가 리트윗했던 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김정일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옥류관 요리 전문 식당을 현지 지도하셨다. 이런 것들은 이제 리트윗했다라는 건데요. 이제 박정근 씨가 우리 민족끼리에 올라온 이런 글을 리트윗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글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리트윗한 게 아니라 박정근 씨가 자신의 트윗에 올린 글인데 예. 김정은 청년대장 동지는 사실 스위스에서 초콜릿 제조를 1년 배웠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좀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박정근 씨는 사회당 당원이자 집행부였는데 네. 당시 사회당이 창당을 할 때 내세웠던 제1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반조선 노동당이었어요. 아하.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3대 세습도 아주 맹렬히 비판했던 당이었고 그런 당의 집행부원이었던 게 바로 박정근 씨였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찬양 고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롱 비판하기 위해서였는데 예. 이거를 그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 선전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던 것이었죠. 예. 박정근 씨도 나는 이걸 반대하는 의미에서 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해왔었죠. 그렇습니다. 네. 이 기소된 게 언제였었죠? 이게 2012년에 기소가 됐는데요. 이 수사는 2011년부터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. 예. 검찰 쪽은 어떤 논리를 폈었고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취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? 당시 검찰의 주장이 이런 겁니다. 이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, 그러니까 SNS는 4명만 팔로우를 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 매체 도구이다. 그런데 박정근 씨는 이런 유력한 선동 매체 도구에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그냥 리트윗했으니까 이 선동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, 이런 차원에서 기소를 했던 거죠. 예. 근데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런 겁니다.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. 이 140자 이하의 단문으로 소통되는 트윗은 개별 내용이 반국가단체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예. 찬양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이라고 쉽게 추론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목적성을 중시한 것이죠. 예. 하나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, 작성 경위, 다른 트윗의 흐름과 내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 이 두 가지 사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예. 이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, 작성 경위 이걸 언급한 건 제가 좀 전에 이제 이 사회당 집행부이고 사회당이 어떤 노선인지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박정근 씨의 어떤 이제 지금까지 행적이라든지 거의 배경을 보면은 예. 이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금방 알 수도 있는데 예.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양 고무 선전의 목적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. 어허.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나저나 1심, 2심 판결은 어땠었습니까?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. 그런데 2심에서는 완전히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예.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제가 좀 전에 이제 판결 취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. 이게 바로 이제 2심 무죄 판결을 내렸던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던 것이죠. 고등법원에서부터 무죄로 됐다 이거군요. 그렇습니다. 네네. 네.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? 재판 그렇죠. 결과를 보면 말이죠. 그렇습니다. 검찰은 왜 그런 무리를 했을까요? 이게 2011년 당시로 좀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텐데 2011년에 중요한 선거가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. 네. 이때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, 지금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던 선거였는데 이 선거를 두고 뭐라고까지 불렀냐면 SNS 선거라고까지 불렸었습니다. 맞아요. 이 당시 SNS 공간은 젊은 층, 그다음에 이 정치 성향으로 본다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거의 완전 장악을 하고 있던 소통 공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반 MB 정서가 거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때였고요. 그런 반 MB 정서가 바로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. 예. 그런데 검찰이 바로 이 시점에 SNS에서 표현한 것, 이제 표현의 내용이 조롱, 비판이든 뭐든지 간에 SNS를 겨냥을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. 예. 바로 이 점에서 SNS를 통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옥죄기 위해서
무리하게 박정근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. 예.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많이 이야기가 됐었던 것이죠. 수사 당시 때부터. 그렇습니다. 네. 뭐 이렇게 리트윗한 트위터 글 요즘도 논란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이번 대법 판결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겠네요. 뭐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데 원래 이게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제 개별 사례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제가 그 판결 취지를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성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범의라고 하죠. 법률적으로. 그렇죠. 예. 이것에 따라서 이 유사 사례라더라도 또 그렇다고 무조건 무죄 판결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예. 결국은 이 그 범의와 이 배경, 그다음에 과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판결이 아마 달라지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예. 차제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 더 신중해져야 한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죠? 뭐 그렇죠.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 기소를 했다가 계속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얼마 전에 간접 증거 조작 사건까지 있었는데, 예. 뭐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제3제사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저는 역으로 한번 이 점만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, 당시 검찰의 주장이 SNS는 4명만 팔로우를 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선동 매체 도구라고 봤다면서요. 예. 자,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든지 군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 거의 조직적으로 리트윗이라는 게 만 단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? 예. 자,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물론 형태가 도구가 뭐냐의 문제보다는 범위, 목적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전까지 봐야 되지만 법원에서 또 그건 어떻게 볼 건지 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상당한 주목거리입니다. 예. 아무튼 기소 당시, 수사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것 법원이 일단 목적성 그리고 상황과 배경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. 네네. 이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맞습니다.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.